저는 취업은 세일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기업에 잘 보여서 그 기업에서 나를 이렇게 사가도록 무엇으로 하이라이트를 할 거냐, 나라는 사람을 무엇으로 빛나게 할 거냐, 차별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표절 검사 다 인공지능이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웹에 올라있는 거 다 검색해가지고 표절이 있으면 표절도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많이 바뀌었고, 이제 그런 얘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의 경쟁력을 팔 수 있는 시대 역시 다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최현수라고 하고요. 요즘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튼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저는 삼성에서 이제 HR 경력으로 시작해서 오래 현업 근무를 하다가 뭐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하고 컨설턴트를 좀 하다가 뭐 어떤 계기로 또 제 이제 어떤 마음이 꼭 좀 외국계 기업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IBM으로 가서 채용을 열심히 막 하다가 지금은 그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이라는 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 여러분들 뭐 열광하는 몇몇 브랜드들이 있죠. 그걸 떠나서 하루하루 이제 일을 하는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반대로는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경력과 뭐 더 적합한 자리, 적합한 일자리들을 같이 고민하는 관점을 뭐 가지고 15년, 14년간 이제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잡듯이 뭐 사람만 만나고 사람만 채용하고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 기업 사이드에서 반대로 매일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뭔가 내가 일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해줄 얘기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인간이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다는 건 되게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착각이라는 단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압도하는 게 이제 환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바뀌면 그 안에서의 나는 사실 원래 살던 삶의 에리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변화와 착각이라는 얘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우리는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나? 저 사람이 왜 계속 이렇게 취업 준비 강의에 와서 이 변화 얘기를 하고 있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 거냐라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인데,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몇 살? 100살. 오, 좋네요. 몇 살? 110살. 그렇죠. 대부분의 연구들이 뭐 인간 수명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래도 나이 먹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80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00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연구들 더하기 기사들이 이제 인류는 엄청 오래 살 거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계획을 가지고 있냐? 사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건 취업 준비라는 되게 큰 토픽이지만, 여러분들 되게 큰 인생 계획 가지고 계세요?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신 분들 중에 한 70살쯤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많이 프랙티스 합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 거면 100살부터 적어놓고 95, 90, 여기 여러분들 다 20대라 사실은 되게 멀지만, 다음 얘기들을 좀 해보면 앞으로 세상에 위험이라고 하면 저런 것들을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명과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직업과 삶을 위한 방안들은 굉장히 좀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콘솔해서 소화해서 내가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취업 준비해서는 사실은 60살까지 근무하고 50년이 더 남았을 때 그 50년 잘 준비하고 있는 건가? 뭐 하다못해 지금 직업을 잡을 때 굉장히 밸류 있는 직업, 자동화 대체가 되게 적게 되는 인공지능한테 뺏기지 않을 만한 직업들을 고민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하루하루를 어디서 살고 있나요? 영어 학원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고 있죠. 영어 어떻게 된다고요? 유학생도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이어폰으로 언어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사실 영어에 물론 글로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언어를 잘할 필요는 있지만 그건 또 뒤에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적응이 곧 생존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쭤봤던 그 계획들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있냐. 그냥 하루하루 취업 준비에 치여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지 뭐 이런 것들 사실 고민 전혀 안 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와서 취업 강의를 해주는 것 중에 가장 메인 토픽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직업에 좋아하는 직업을 잘 찾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 물어볼 건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고요? 취업 준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 다시 자격증을 준비하고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력서상에 있는 스펙을 좀 높여보면 취업이 잘 될까 싶어서요. 라는 식으로 대답이 돕니다. 그런데 취업이 예전에 취업 같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냥 생산만 하던 때 사람을 한 명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최연소라는 사람이 너트와 볼트를 막 조이고 있어요. 조이고 있는데 제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되게 비싸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딱 바꿔요. 되게 싸요.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엔드 프로덕트가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나요? 전혀 거의 안 미쳐요. 너트 볼트 조일 때는 안 미쳐요. 단순해요. 그래서 그리고 목표는 하나예요. 얼마나 빨리 싸게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 찾으면 되는데 이제 미래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인공지능이랑 협업하고 로봇이랑 잘 대화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요즘 차고에서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있는 서비스들과 디바이스들이 어디서 시작된 서비스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몇 년 됐죠? 스마트폰 몇 년 됐습니까? 네. 스마트폰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는 스마트폰의 시초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네, 아이폰 그래서 10주년이라고 10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오늘 스마트폰 쓰시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뺏어서 한 2시간 정도 안 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스마트폰 뺏겨서 2시간 있어 본 적 거의 없지 않습니까? 토익 볼 때 정도나 반납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지구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꾼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서 시작했냐? 차고. 그들이 대학 정규 교육 과정을 받았냐? 물음표. 대부분 중퇴였죠.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구글 창업자,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 보안망, 평창 해킹 공격 있었는데 그거 다 막았던 사람들,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들 정규 교육 안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많을 거고 본인이
좋아 미쳐 하는 컴퓨터를 하다가 그 경지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들 대체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초경계 글로벌이고 기민성, 문제 해결성, 창의 혁신 인재를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업 더하기 나의 경쟁력을 봤을 때 내가 되게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냐? 근데 아까 뭐 하고 있다고요? 자격증하고 학원 다니고 있으면 이건 되게 창의적인 활동이냐? 내 창의성을 막 길러주는 액티비티냐? 라는 것들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전 답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취업 강의 뭐 어떤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력서 어떻게 써야 되고 SSAT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GSAT를 받고 뭐 면접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상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롱텀 관점으로 되게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직업을 지금부터 찾아야 되냐라는 얘기할 거라서 만약에 무슨 면접장 가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를 원하시면 사실은 오늘 그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들이 이제 면접 방식이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회사는 면접은 뭐 선발 프로세스와 비슷하겠죠. 이력서를 받고 아,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만나볼까? 만나서 면접을 보고 아,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하고 오퍼를 줘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이 프로세스는 안 바뀌지만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 2군데가 인공지능으로 서류 전형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인공지능이 자기 회사의 탑 탤런트들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써놓은 자기소개서의 알고리즘을 탁 넣어가지고 아, 이 친구도 우리 회사에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탑 탤런트로 성장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뭐 요즘은 몇몇 IT 기업에서는 다 오라고도 안 합니다. 그것도 시간이니까 1분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 관리자가 보는 화면에는요,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이 찍을 거 아니에요. 1분 찍으면 거기에 오른쪽에 다 나와요. 뭐, 감정 분석 다 되고, 지금 진실성 다 나오고, 이 사람의 적합성? 직무 적합성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GSAT 같은 거 보면, 아, 최현수는 뭐 인사보단 마케팅이 난 것 같고, 마케팅보다는 세일즈가 난 것 같고, 이 본인 회사의 대표 직군 중에서 뭐가 제일 적합할 거라고 피니스를 말해주고 그리고는 화상 인터뷰 보면서 화상 인터뷰에서 똑같은 솔루션을 제공받습니다. 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 화상으로 보면서 아,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5가지 감정으로 다 분석해주고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나중에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를 다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 그럼 한번 만나러 오시죠. 라고 하는 선발 도구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어요. 게다가 저기 없으면 키워 쓴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 기업이 공채를 줄여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지만 반면에 외국계 IT 자이언트들은 공채를 늘려가고 있죠. 왜냐?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경력 채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채 같은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경력 채용은 컨셉이 뭡니까? 내가 A 기술을 가진 사람을 놓쳐서 A 기술을 가진 사람을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와가지고 적응시키는데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마켓이 바뀐다는 거예요. A를 원해서 A 전문가를 사왔는데 마켓에서 원하는 게 A 다시가 되거나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전문가로 사왔죠? A 전문가. 그래서 B로 못 써요.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백지 같은 신입사원들 더 많이 뽑아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탁탁 넣어서 쓰자라고 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로벌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회는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내가 뭘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탁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격증 공부와 영어 공부하고 있다.
당신이 진짜 잘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얘기가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어떤 자료들을 먼저 내밀고 싶어 하냐면 토익 점수가 어떻고 오피 점수가 어떻고 자격증이 몇 개 있고 과외 활동을 뭐 했고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오고 있고 뭐 이력서 얘기 뒤에서 하겠지만 템플릿이 좋아 보이는 이력서 몇 개 네이버에서 다운받아서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력서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한테 이력서를 써보세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네, 합격 자소서를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오, 이 표현 좋은데? 막 킵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 나의 컨텍스트에 한 군데 끼워 넣잖아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표절 검사 다 인공지능이 지금 합니다. 50억 건의 우리나라 DB를 분석해서 모범 자소서 등등 그러니까 웹에 올라 있는 거 다 검색해가지고 표절이 있으면 표절도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많이 바뀌었고 이제 그런 얘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의 경쟁력을 팔 수 있는 시대 역시 다 바뀐 것 같아요. 이렇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다시 물어보면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자격증, 영어학원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나의 경쟁력, 내가 진짜 잘하는 것, 내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내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 채용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취업은 세일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기업에 잘 보여서 그 기업에서 나를 이렇게 사가도록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공채는 어떤 겁니까? 가격이 어떻죠? 우리나라 기업의 신입사원 초봉이 대부분 그러니까 한 번에 뽑으면 동일한 임금을 주니까 가격이 같은 컨디션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요. 퀄리티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중에서 되게 임팩트 있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서류 전형하고 면접도 하루에 막 20명씩 보면서 그 사람을 되게 짧게 뽑아내야 해요. 그래서 신입사원 공채에 대부분 베테랑 면접관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취업을 원하고 그 공채 기회에 몰리기 때문에 삼성 이번에 GSAT 몇 명 봤다고 기사 떴죠? 네, 70만 명. 맞나요? 네. 그 와중에 뭐 4천 명 뽑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룹이?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이라이트를 할 거냐, 나라는 사람을 무엇으로 빛나게 할 거냐, 차별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인지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졸업반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있다면 차별화 포인트를 고민해야지. 사실 영어 성적을 어느 정도로 하고 면접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지고 사실 차별화를 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신입 공채에 들어오는 면접관들이 굉장히 베테랑이라 그런 얘기들은 지금까지 한 15번 정도는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뭐냐. 왜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력서 굉장히 많은 포션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좋아 보이는 문장들 많이 쓰고 그래도 요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인자하신 아버지와 엄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이런 거 없지만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 되게 많이 비슷하고 네, 본인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죠. 여러분들 세대의 키워드라고 하면 뭐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헬리콥터맘과 트로피 키즈를 뽑거든요. 여러분 유년 시절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들이 학원을 막 열심히 날라주시고 거기서 막 상을 한두 개씩 받고 그래서 막 맨날 잘하는 줄 알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사실 찾아볼 경험이 없죠. 진짜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놀다가 지겨워져야지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게 됩니다. 놀아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놀아서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딱 찾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기준에서는 그 개인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거 좀 지겨워질 때까지 놀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관심이 있거나 진짜 마음이 끌려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죠, 사실은. 제가 무슨 교육제도나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적어도 자기소개서를 쓰기 직전에 본인이랑 얘기해 본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매일매일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본인이 본인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고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툭 하면 바로 우다다다다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게 많지 않으시지 않나요? 만약에 있다면 괜히 자격증 시험 다니지 마시고 영어학원 다니지 마시고 그 토픽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기능을 어떤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할지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게 빠릅니다. 당연히 젊으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여기로 목적지를 가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내가 첫 걸음을 부모님이 좋아하는 명함을 갖느라고 완전 반대로 갔다라고 하면 돌아가야 되는 길이 굉장히 커지고 이거 전부 다 본인 인생에서 어떤 게 사라지는 거냐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막상 딱 할 때 졸업반일 때 뭐 1000개의 오퍼튜니티가 있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여기면 그 근처로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정말 내가 날카로운 칼로 물을 벨 때 딱 거기 서 있으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건 되게 다른 얘기고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건 줄 알게 됐다면 그걸 돌아온 시간과 길이와 거리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소비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MBTI, 디스크, 마인드맵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 내가 뭐가 적합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를 갖기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로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취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막 그 스터디 그룹을 짜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면접 모의 면접 같은 거 하면서 다들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해요? 누가 딱 얘기하면 좋아 보이는데 막 서로 적고 근데 거기 4명 중에 기업의 환경을 느껴본 사람 있습니까? 그 그룹 중에? 거의 없고요. 사실 대학생들이 본인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기업 환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죠? 첫 번째로는 아침에 눈을 떴다. 학교에 가야 된다. 누굴 만납니까? 나가서. 일단 교수님, 강사님. 두 번째로는 친구. 세 번째로 한 그룹 더 만난다면 뭐 취업센터의 선생님들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친구들. 기업에 들어가 봤습니까? 안 들어가 본 사람이 더 많죠. 자, 교직원 선생님들. 사실 이게 굉장히 이 프로핏 오리엔티드 돼 있는 사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교직원이라는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부는 다르다고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 교수님 기업 환경을 잘 아십니까? 일부 기업에 계시다가 가신 분들이 있죠. 근데 기업 생활 잘 하실 캐릭터신가요? 성격이신가요? 기업에 계실 때도 굉장히 잘하셨으면 교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보면 기업의 정말 리얼 보이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학습하고, 뭐 모의 면접하고, 모의 레주메 리뷰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방향을 정해서 어떤 식으로 뭐 설계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프리퍼런스, 그러니까 선호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20살, 23살, 25살, 뭐 28살, 요즘 이제 30살 신입사원들도 많으니까
라고 하면 정년 몇 살이라고요? 60. 몇 년 근무하죠? 30년? 요즘 30년 다 근무하는 기업들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많지 않고 정년 늘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그렇게 해서 60에 퇴직하면 몇 년 남는다고요? 110까지? 50년. 그리고 110살에도 다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제 100으로 봤을 때 60이라고 하면 반을 좀 넘기지만 110이라고 했을 때 뭐 한 50년 그 산만큼을 또다시 서바이벌 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그냥 직업 없이 살아도 괜찮냐. 이거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소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임원들이 퇴직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명함을 잃으면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명함을 잃으면 인생을 잃는다 라고 많이 하시고 대부분 사회 적응 되게 많이 못 하시는 분들 중에 한 그룹이 사장님들 그룹 다 비서들이 해줘가지고 인터넷 뱅킹도 못하고 뭐 예약도 잘 못하고 운전도 기사가 해서 잘 못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나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내가 몇 년을 더 살아야 된다?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 뭐 쉬면서 살면야 좋겠지만 쉬고 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직업의 패러다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취업을 프로젝트처럼 생각해서 빨리 우리 부모님이 행복한 명함 한 장 정도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오산이다. 그리고 그 선발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기업단에서는 엄청난 애널리틱스나 인공지능이 들어와가지고 고도화된 선발 프로세스를 겪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더라. 자격증, 뭐 영어학원, 기타 무슨 동아리 활동? 여러분들 뭐 솔직히 그렇죠. 자기소개서 같은 거 보면 장점은 뭐 각자 쓰지만 단점 다 뭡니까? 너무 완벽한 게 단점이에요. 뭐 우유부단해요. 남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소개서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는 어찌됐건 1대1로 읽히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솔하게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이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인상까지 주면 거의 100 이상입니다. 왜냐? 자기소개서 남이 써줬을지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일방적으로 떨어뜨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물론 매일매일 이력서를 봐본 경험으로서 한 100명 중에 1명, 2명 정도는 우리 회사에는 만나서는 안 되겠다. 이 친구는 만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회사랑은 안 맞겠다. 물론 다른 회사랑은 맞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류 전형만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가 도입되고 있는데 진솔하게 쓰고 정말 있는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카피 페이스트도 많이 하고 남이 쓴 얘기 뭐 다시 쓰고 난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걸 모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서류 전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기업들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 인력 창의 인재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실리콘밸리 차고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 어디라고요? 네, 우버. 택시 몇 대 가지고 있죠? 0대. 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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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200% 이상 전문적으로 공유 경제 얘기를. 아니, 우버가 만든 건 뭡니까? 플랫폼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필요 없고 우버가 만든 거 진짜 만든 건 뭡니까? 딱 자기네들이 차고에서 정말 만든 거. 어플.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하루에 몇 번 들어가요? 뭐 수백 번도 더 들어가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죠? 잘 만들어 놓은 카카오 택시라는 게 지금 도미네이션 하고 있고 유료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있는데 사실 우버 팀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 때 우리나라 택시 또는 뭐 뉴욕의 모든 옐로캡들 택시 회사들이 이게 본인의 경쟁자라고 인식을 하나요? 전혀 못했을 거예요. 세계 최대 숙박업체는 어디입니까? 에어비앤비. 부동산 몇 평 가지고 있죠? 0평. 뭘 만든 겁니까? 이것도 어플리케이션 사이트 만든 겁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에어비앤비의 레벨을 올리려고 본인이 여행을 갑니다. 자기 집을 자꾸 빌려줘야지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집을 비우는. 메리어트나 컨레드나 힐튼 같은 회사에서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가 런칭할 때 본인의 경쟁자라고 인식하나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아주 애초에 우버 팀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에어비앤비 팀이 사이트를 만들 때 누가 필요한가요? 결국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기술 인력이 아니다. 뭐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문송. 저도 문송인데 IT 회사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나요? 사실은 이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think new가 아니고 think different라고 하잖아요. 되게 많은 것들을 본인이 관심 영역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을 보고 이걸 컴바이닝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청자와 아까 게이머의 얘기로 돌아가 보죠. 방송국에서 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게 기획자라든지 작가라든지 하면 테레비를 적당히 봐가지고 그 면접에 들어간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구성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건 자막을 잘 쓰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분석을 해낼 정도가 되려면 그러니까 분석을 해낼 정도라는 것들이 남들과는 차별화된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려면 이건 본인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좋아해야 된다. 테레비도 내가 보기 싫은데 5시간 보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울걸요? 편집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그 편집실에 앉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보통 일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다 편집되어 있는 영상도 10시간, 12시간 보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버 팀이 에어비앤비 팀이 이렇게 기업을 키운 데에는 정말로 본인이 몰입해서 이게 좋아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떤 게 좋은지 그게 비록 뭐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에리어가 있어야 차별화가 된다. 입사는 여러분들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경험이 많아서 계속 이 얘기를 하지만 입사는 딱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신입사원 해야 되죠.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조직에 적응해야 되죠. 살아남아야 되죠. 그리고 뭐 사원 대리 과장 때까지는 셀렉트 아웃이라고 하죠. 되게 여러 명이 있으면 일부만 걷어냅니다. 근데 부장하고 임원되고 뭐 임원되고 전무되고 사장하고 할 때는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뽑아내는 셀렉트인입니다. 이런 과정에 본인이 계속 서바이벌 하려면 사실은 본인이 진짜로 차별화되는 포인트들과 저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네. 이제 단순히 이 취직 준비라는 것이 과제하러 몇 개월, 1년 고생하는 어프로치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되게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기를 되게 기대하면서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례들, 인공지능, 로봇, 무슨 뭐 에어비앤비, 우버, 세상의 변화도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겁니다. 왜? 창고에서 사이트 만들 때 사이트 개발하던 대학교 4학년 파운더가 페이스북 기숙사에서 만들었죠. 지금 가장 파워풀한 미디어 네트워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할 수만 있다. 어떻게? 좋아서. 계속 고민할 수 있다. 계속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언젠가는 저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즐겁고 오래 할 일을 찾는 것은 단순한 과제로 치부할 타픽이 아니다. 그렇게 어프로치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다 끝나고 막 텐저블하게 오늘 이제 열심히 뭘 적으러 오셨는데 제가 적을 걸 많이 안 드렸죠. 근데 그게 없지만 그 백지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을 자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그걸 나누면서 비즈니스가 되고 사업이 되고 파운더가 되고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15년 한 사람이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업 의지를 막 불태우고 가는 것 같아서 웃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